안녕하세요. 구주도 방법론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DFT, DD, 미니스펙이 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구주도 방법론은 데이터의 흐름을 정의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데이터가 날라오고 어떤 게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나가느냐 요거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요것들에 대한 것들을 명시하는 게 DD고요. 요 모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의하는 게 미니스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신규로 개발하는,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어서 많이 안 쓸 수도 있지만 신규로 개발하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 전면 재개발하고자 하는 업무일 경우에는 DFD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놓치는 거 없이 제대로 고객과 함께 얘기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이제 이걸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고객이 인터넷으로 도서를 주문하고 도서 주문을 받으면 고객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주문 팁에다가 주문을 추가하고 고객한테 주문했다고 메시지 보내주고 신용에 문제가 있으면 주문을 반려한다. 일반적인 사항이죠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이 보통 몇백 개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만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도서 주문 접수하는 기능이 당연히 모듈이 되겠죠. 이걸 사용하는 외부 사용자, 고객은 사각형이 될 거고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들은 이렇게 표시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을 확인한 다음에 좋으면 주문을 넣고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쓰는 주문은 보이시죠? DD. 여기서 고객 신용 확인 보이시죠? 신용 상태 보이시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복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단위 모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보이시죠? 주문 받고 신용 확인하고 신용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재고 상태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 한 장의 슬라이드로 뭘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고객과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객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요런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요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객과 함께 얘기하는 거죠. 주문을 하면, 그럼 주문은 뭐가 들어올까요? 그죠? 보이시죠? 아이디가 부가이 들어오겠죠. 신용 확인합니까? 뭘 갖고 확인하죠?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 DFT, DD, 미니스펙은요, 어느 순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 단위 모듈, 일반적으로 저도 옛날에는 그냥 이걸 미니스펙을 전체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만들고요. 단위 모듈별로 미니스펙을 따로 만들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은 뭔지 그걸 정리하고 그래서 이거 순서를 이렇게 해서 고객과 함께 얘기하고 요러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 구조적 방법론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구조적 방법론은 뭐냐면 항상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면서 DD 정리하고 그 미니스펙 요 모듈별로 미니스펙 만들어 보고요. 그러면서 고객과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제가 보통 수업할 때는 이걸 계속해서 만들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동영상은 여기까지 설명 안 하고요. 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똑같은 겁니다. 같은 상황이 있고요. DFT를 만드는데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들었어요. 도서 주문하고
정보 파악하고 보시죠. 아까랑 비슷한 거죠? 만들었어요. 잘 보세요. 그럼 이제 가서 주문하고 뭐 확인하고 뭐 넣는다고 아까 앞이랑 비슷하죠?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만들면서 이제 DD 만들고 뭐 요거에 대한 미니 스펙 만들고 이런 거 다 만들었겠죠? 그 상태에서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이제 고객이 앞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컨설턴트가 물어보는 거죠. 고객들이 주문하는 화면을 제공하기 전에 사용자는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는 거죠. 누가? 컨설턴트가 고객한테. 그 고객이 그러는 거죠. 그렇네. 우리 회사는 별도로 로그인하는 모듈이 따로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로그인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럼 그거를 쓰셔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로그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서비스 하시면 돼요라고 고객이 얘기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잘 보세요. 로그인 시스템이 별도로 만들어져야죠. 요 그림은 좀 잘못된 거죠. 이 상태에서 보면 요 동그라미로 되어 있다는 건 이거 모듈이라는 의미고요. 지금 고객이 말하는 건 별도의 로그인 시스템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사각형으로 표시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건데 컨설턴트가 이 그림을 보면서 고객하고 얘기하면서 로그인 문제를 얘기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런 것처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컨설턴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주문할 때 도서주문 모듈은 불량 고객은 어떻게 구분하냐? 이런 식으로 다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듣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이거 체크하냐고요. 이거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컨설턴트는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컨설턴트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굳이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잘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요구사항을 갖고서는 이쪽에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로그인 문제나 불량 고객 체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거죠. 체크하고 불량 고객 식별하는 부분도 추가되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고객들한테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런 걸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라고 고객한테 물어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객들은요,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조적 방법론에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요 그림법을 배웠다면, 요번에는 보세요. 요렇게 그렸어요. 그려놓고 뭐를 한다? 고객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그럼 이 사람들을 사용자를 어떻게 인식하나요? 그러니까, 로그인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불량 고객인지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불량 고객 식별하는 걸 해야 되죠.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사실 요 그림은 완벽한 그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로그인 시스템이 요거는 모듈로 개발된 거고요. 외부 시스템 경우에는 사각형으로 표시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 거는 열리하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됐던 것들이 사용자의 아무런 추가 정보 없이 사용자와 이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고요. 이게 또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고요. 또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요.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쓰시죠? 구조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간단하게 DFT를 그려요. 그 DFT를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DD하고 미니 스펙을 별도로 정리해놓고 DFT를 중심으로 운영을 해요. DFT를 중심으로 고객과 얘기하면서 필요한 것, 고객이 말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내서 추가를 해서 이런 모양, 여기서처럼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복잡한 건 아니죠. 제대로 돼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구조적 방법론이라고 해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구조적 방법론은 DFT, DD 미니 스펙을 구성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되고요. 거기다가 이 DFD를 갖고 교육과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 필요한 기능들을 정확히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럴 연구를 만든 게 구조적 방법론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거 들으시는 분들은요, 구조적 방법론이 뭔지 이제 개념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이 동영상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조적 방법론이 무엇이냐, DFD, DD 미니 스펙은 언제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냐. 그러면 DFD를 그려놓고 그거 갖고서는 고객과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 DFD가 점점 이제 모양을 갖춰가는 것, 이 과정이 뭐죠? 이게 바로 구조적 방법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 요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개념을 잡으셨을 거예요. 이거 갖고서는 이제 일반 도서관의 책들에 보면 중간 과정을 표시하지 않고 최종 결과를 표시해놓기 때문에 독자들이 중간 과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한 것들은 그런 중간 과정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으로 전사적 DFD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